세 번째 노트입니다. 세 번째 노트에서는 이제 표현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트에서는 원시 타입들을 살펴봤고, 이 원시 타입들을 이용해 가지고 원시 타입과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계산식이나 비교식들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 비교식 또 계산식 그것들을 작성하는 방법, 또 작성된 그 식들을 해석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해 또는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 식을 서술의 경우는 많은데, 이런 식들을 우리가 합쳐서 통틀어서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옆에 있는 a equal b 플러스 3도 표현식이고, b 플러스 3이라는 것도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식은 평가되어서 어떤 값이 그 식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식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들, 그 연산자들을 어떤 연산자들이 있고, 이 연산자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연산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은 첫째, 그 연산자의 기능입니다. 덧셈이면 덧셈, 뭐 이런 거 단순하게 뭐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기능들은. 그 다음에 이 연산자의 p 연산자 수를 알아야 됩니다. 몇 개의 p 연산자 수를 가지고 쓰는 건지. 근데 p 연산자 수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단항, 이항, 삼항. 그런데 삼항은 이게 유일하기 때문에 대부분 단항 아니면 이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항은 p 연산자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죠. 근데 단항들은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포스픽스, 얘를 프리픽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플러스 플러스 A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양쪽에 올 수 있는 것도 있고, 앞에만 올 수 있는 것도 있고, 뒤에만 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자를 어디다 붙이는 건지, p 연산자 단항의 경우에는 앞에 붙이는 건지 뒤에 붙이는 건지 이제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의 경우에는 가로 안에 함수처럼 p 연산자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ize of라든지 데클 타입이라든지 타입 id라든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요런 애들은 이제 단항 연산자인데 p 연산자를 가로 안에 이제 그 표기를 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좀 특이한 애들이죠. 그 다음에는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평가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곱하기 C 하면은 B가 곱하기의 P 연산자이기도 하고 더하기의 P 연산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P 연산자가 두 개의 연산자의 P 연산자가 되면, 공통 P 연산자 되면은 우선순위를 따져줘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하고 곱하기를 고려해 보면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요것부터 수행을 하고 이거의 결과값과 A를 더하는 형태가 됩니다. 요 형태가 돼 있으면 B는 현재 또 공통 P 연산자죠. 그러면 나누기와 곱하기의 우선순위를 따져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같습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평가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항 연산자들은 대부분 수음 방향, 작성된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요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 결과를 C로 곱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순방향인지 역방향인지 알아야 되겠고, 대부분이 순방향입니다. 예외적으로 역방향인 애들은 프리픽스인
연산자들이에요. 프리픽스인 단항 연산자들은 역방향입니다. 여기에 세모 동그라미 A가 돼 있으면 동그라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세모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뒤쪽에 오는 건 또 달라요. 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단항이라고 해서 다 역방향은 아니고 단항들 중에 프리픽스 형태의 연산자들은 그 역방향이고 나머지들은 다 순방향입니다. 그리고 이항 연산자들 중에 대입 요 애는 또 역방향이에요. 역방향.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단항과 삼항은 되게 특별한 애니까 요 애는 좀 논외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단항과 이항이 있는데 항상 단항은 이항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단항에서는 포스픽스 애들들이 프리픽스 애들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리고 이항에서는 산술, 비교, 논리, 대입 순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세워보고 이항 연산자의 경우에는 이런 식을 세워보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은 이 순서가 명확할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이 대입이에요. 얘를 다 처리해야 그 결과를 대입하는 거니까 이코르는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고 이 두 개의 비교 결과를 엔드하는 거니까 논리가 그 다음으로 늦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비교할 때 산수를 먼저 해서 A 더하기 B를 한 다음에 0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산술이 비교 연산자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 산술 비교 논리 대입 어떤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높은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산술에서는 곱셈 계열이 덧셈 계열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산술 중에는 끝에 요 비트 연산자, 비트 이동도 산술 연산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예외적인 것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곱하기 2, 나누기 2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산술 연산자 쪽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모르면 괄호를 활용할 수 있지만 다른 소스를 읽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고 이 우선순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 방향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부분 순방향입니다. 그런데 역방향인 것이 그 이항 연산자에서는 대입 계열 그리고 단항에서는 프리픽스 연산자들만 그렇습니다. 쭉 뒤로 갔다가 다시 한번 오면 여기에 보시면 이게 그 C++에 있는 모든 연산자들인데 보시면 역방향인 것이 단항인데 프리픽스인 애들 그리고 대입 계열 요 대입 계열 애들들이 역방향입니다. 물론 여기에 예외적인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좀 논외로 치면은 나머지 일반적인 이항 연산자들은 순방향이고 또 그 프리픽스가 아닌 애들 단항인데 프리픽스가 아닌 애들은 순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보면 우선순위 보면은 여기가 산술 연산자들이에요. 그리고 산술에서는 곱셈 계열, 덧셈 계열, 비트 이동 순위 되겠고 비교 연산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가 있는데 이 논리들 중에 그 비트 곱, 비트 X와 비트 합은 그 일반적인 논리 곱보다는 우선순위가 높고요. 얘네들은 보통 AND, XOR, OR 논리 곱이 논리 합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식을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타입 변환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타입 변환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타입 변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이항 연산자의 두 P 연산자가 다른 경우예요. A 더하기 B를 했는데 A 타입과 B 타입이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치시킨 다음에 계산하게 돼요. 서로 다른 타입을 그대로 연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시킨 다음에 연산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자동 타입 변환을 하냐 하면은 확장 변환이 하도록 합니다. 확장 변환. 그래서 확장 변환은 뭐냐면은 그 정수 계열에서는 요게 확장 변환이고 부동소수에서는 요게 확장 변환입니다. 그래서 확장 변환되는 대로. 그리고 부동소수와 정수 타입이 같이 있으면은 항상 부동소수로 타입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수에서 부동소수로의 변환은 C++에서는 엄밀히 말하면은 확장 변환으로 얘기하지 않고 축소 변환이라고 합니다. 정보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 경우예요. 그래서 B 타입이 A 타입하고 다르면 B 타입을 자동적으로 A로 바꾸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또 이 대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푸 N 이렇게 전달했을 때 푸의 타입이 있겠죠. 실제 타입. 그럼 얘와 얘가 다르면 얘를 이거의 타입으로 변환시킬 거고 반항 함수를 값을 반환할 때도 함수의 반환 타입과 내가 리턴하는 타입이 다르면 이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환을 하는데 이런 자동 타입 변환을 할 때 타입 변환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법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D를 전달하는데 f는 int를 받아요. 그러면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나게 되겠고 축소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죠. 설명을 잘못했네요. 여기 보면은 f는 int를 받는데 더블을 여기에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소 변환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 보면은 반은 int를 반환하고 있는데 더블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더블 값을 int로 변환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도 축소 변환이 일어나고 이런 정수에 부동소수를 대입해도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나지만 축소 변환이 일어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수들을 처리할 때 상당히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A 더하기 B를 했는데 두 개의 타입이 다르면 일치시킨다 그랬죠. 그런데 얘가 같은 타입이지만 같은 정수 계열이지만 하나는 사인드이고 하나는 언사인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거를 조금 한번 설명해 드리면 A가 사인드이고 B는 언사인드인데 이항 연산자의 P 연산자로 사용된 경우예요. 그러면은 언사인드가 랭크가 A보다 커요. 그래서 랭크라는 건 요걸 얘기해요. 우리가 이 큰 확장 변환 쪽으로 할수록 랭크가 크다라고 하는 거고 그럴 경우에 랭크가 B가 A보다 크면 B가 A와 같거나 큰 타입이면은 A는 B 타입으로 변환이 됩니다. 즉 사인드가 언사인드로 변해요. 양수가 언사인드로 변하면 문제는 없지만 랭크가 큰 거니까 그 값을 포함할 텐데 얘가 음수이면 양수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는 마이너스 10이고 B는 10이에요. 그러면 B와 A를 비교하면은 10이 더 큰데 얘는 false가 돼요. 왜 false가 되냐면
A는 사인드이고 B는 언사인드이기 때문에 두 타입을 일치시킵니다. 근데 B가 더 큰 타입이고 언사인드이기 때문에 A를 언사인드로 바꿔요. 그러면 A를 마이너스 10을 언사인드로 바꾸면은 양수가 되고 매우 큰 수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겠고요. 거꾸로 이제 아까와 달리 사인드 애가 랭크가 큰 경우에요. 더 큰 타입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 A 타입이 B의 모든 값을 나타낼 수 있으면 B는 A 타입으로 변환이 됩니다. 언사인드가 사인드로 변해요. 언사인드가 사인드로 변하는 건 문제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죠. A는 롱이에요. B는 언사인드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면은 이 B가 사인드로 바뀌는데 롱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10이 사인드로 바뀌어도 여전히 10이에요. 그러면 얘는 여전히 true를 줍니다. 이 경우는 문제가 없는 경우죠. 괜찮은 경우예요. 그런데 A타입이 B의 모든 값을 나타낼 수 없으면 더 랭크가 큰데 나타낼 수 없으면 둘 다 언사인드로 변합니다. 그래서 얘는 롱이고 얘는 언사인드 롱이에요. 그러면은 이 언사인드 롱이 모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매우 큰 언사인드면은 얘도 언사인드, 얘도 언사인드 롱으로 바뀌는 거예요. 둘 다 언사인드 롱으로 바뀌면은 마이너스 10이 또 매우 큰 정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경우예요. 요 경우랑 요 경우. 그래서 음수가 양수로 바뀔 수도 있다. 요게 주의해야 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수 갖고 계산하는데 하나가 사인드이고 다른 하나가 언사인드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은데 이해를 정확하게 못 하더라도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사인드 값이 언사인드로 바뀔 수 있고 사인드가 음수였는데 언사인드로 바뀌게 되면은 전혀 다른 값이 되니까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